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6월 18일 진단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움직임 없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1% 가까이 상승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ST바이오 센서도 1.9%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랩티눔믹스 2% 가까이 하락했고, 주센텍 0.7%, 휴마시스도 2% 가까이, 그 다음에 셀리드 엑세스바이오도 각각 0.5%, 0.7%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움직임 없었고요. 바이오 종목에서는 진원생명과학은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특히 이제 신풍제약이 또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2일 연속 상한가를 치면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일단 시젠 같은 경우는 33,800원으로 연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상승을 힘을 주다가 꺾이면서 크게 많이 올라가진 못했지만 확실히 추세적으로는 계속 상승에 대한 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고요. 저점 라인을 높이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상방에 대한 동일한 지지점을, 동일한 저항점이죠, 형성하면서 지금 수량 구간이 거의 완성되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매수하는 그 시점에서 과연 이제 시젠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도 SD바이오 센서죠. SD바이오 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1,500원으로 2% 가까이 반등을 했고요. 시젠과 유사한 움직임으로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같은 구간을 만들고 있는데요. 시젠은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라면 SD바이오 센서는 조금 낮아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뭐 유사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랩주노믹스는 오늘 추가적인 상승은 하지 못했고 2%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2,810원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마찬가지 수령 구간은 지금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인위적인 차트가 좀 만들어지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또 한 번 음봉을 몇 개 주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지루한 흐름을 이어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왔던 이 거래량은 사실상 이제 점점 이 수령 구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패턴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에는 좀 양봉 하나가 나오면서 치고 나가는 그림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요일에 또 매주 발표가 되기 때문에 금요일에 저번 주보다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커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 진단키트라든지 그런 백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자는 뭐 투신 투자자 어제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움직임 없었고 외국인 투자자 좀 이제 매수했던 것을 매도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는 뭐 계속 매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수젠텍도 지금 60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8,200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랩줄믹스와 유사한 모습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승을 할 만하면 이제 계속해서 위로 저항을 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서 계속해서 좀 눌러지는 모습인데요.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마찬가지 같이 좀 지켜보겠습니다. 휴마시스는 2% 가까이 하락했고요. 오히려 이제 수젠텍 랩주노믹스와는 좀 다르게 휴마시스는 서서히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61선까지도 이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수령 구간을 만드는 듯 하지만 종목별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셀리드도 지금 6,000원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도 큰 상승은 없었지만 이 수령 구간은 이탈시켰지만 그래도 첫 번째 1차에 대한 상승분은 꽤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계속해서 이 셀리드도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도 40분 정도 하락했고요. 오늘 큰 변화 없었고 휴마시스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제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고
수렴 구간을 만든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쏠림은 이제 신풍제약 쪽 치료제에 대한 이 방향으로 좀 쏠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진단키트에 대한 이슈가 또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주도권을 또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확산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유행하던 국가들이 조금 이제 확산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또 다루어질지 또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코로나가 태국에서 중심으로 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제 태국도 11만 명을 찍고 7만 명으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산세가 계속해서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찾아보았을 때는 이제 인도에 대한 코로나 확산세가 확실히 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가 지금 6,480명으로 어제보다 300명 가까이가 줄어들었고요. 계속해서 치료에 대한 속도가 붙으면서 전체적인 환자 수도 줄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규 확진자 수가 확실히 줄어든 게 보이고요. 800명 정도밖에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도 많긴 하지만 신규로 늘어나는 숫자가 줄어들면서 인도에 대한 이 전체 확진자 수가 지금 3일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추세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진다면 이제 인도에 대한 코로나 정점은 찍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 우려 국가 중에 인도가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확산세가 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서서히 이제 태국과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유행하던 이 추세도 조금씩 꺾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 호주에서는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이 평균에 대한 수치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어제와 평균의 수치는 동일하지만 지금 일 확진자 수가 1876명으로 최근에 제가 다루었던 숫자 중에서는 가장 큰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일 기준으로 했을 때 호주에서도 꽤나 많은 환자 수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루에 일 확진자 수가 1800명이라고 한다면 이제 일주일치로 보았을 때 10,000명 가까이가 나타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요 호주에 대한 확산세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어제 이제 대만에 대한 확진자 수도 발표가 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확진자 수에 대한 숫자보다는 사망자 숫자에 대해서 좀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8명이 새롭게 이제 사망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일주일치로 보았을 때 사망률이 가장 높은 한 주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만의 이 피크는 이미 찍힌 것으로 좀 보여지는 추세이고요. 66,951명이 지난주에 걸리면서 지금 6월 8일부터 14일까지 데이터였거든요. 6.2%가 지금 저번 주보다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4년의 피크보다는 숫자가 확실히 좀 줄어든 모양새이고요. 이게 이제 서서히 줄어들지 24년처럼 빠르게 줄어들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대만에 대한 질병청에서는 전체 이번 유행에서 42만 명 가까이가 확진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확진된 숫자가 거의 한 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2만 명 정도 추가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6만 5천 명 정도에서 다음 주부터는 빠르게 이 피크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태국과 대만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례로 이제 싱가포르에 대한 케이스를 좀 보았을 때 싱가포르는 4월 말에 피크를 찍었습니다. 2만 6천 명 정도. 근데 6월 중순에 들어왔을 때도 15,000명의 이 숫자를 보여줬기 때문에 피크치가 빠르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국가들도 이러한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는 이유는 결국에는 걸릴 사람 빠르게 걸리고 더 이상 걸릴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빠르게 감소하는 그런 추세와 걸릴 만큼 걸리지 않고 이제 통제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환자 수가 서서히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는
전체 이 확진자 수가 어느 쪽이 더 많을지는 뭐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조금씩 일단락되고 있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아직 유행에 대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호치민시, 그죠? 베트남에서도 지금 대표적으로 호치민시에 대한 그런 이 정보밖에 없습니다. 근데 호치민시 내에서도 지난주보다 지금 66%가 감소를 했다라고 하고요.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사이에 32명, 그죠?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크를 찍고 좀 떨어지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도 코로나가 크게 지금 확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국가가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미얀마 쪽이고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이제 방글라데시도 지금 확산세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미얀마도 마찬가지 최근에 이 코로나에 대한 확산, 그죠? 양성률이 2.28%까지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첫 번째 주에서는 0.04%에 불과했는데 이 2%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일주일 만에 지금 이렇게 수치가 올라간 것이고요. 이 미얀마에 대한 확산세가 얼마나 빠르게 또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확진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52명밖에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에 대한 수치가 얼마나 커질지는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 크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태국과 대만처럼 엄청나게 유행하는 국가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WHO에서는 지금 한 2, 3주 정도 늦게 데이터를 집계해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달 동안의 수치를 보시면 20만 명 가까이가 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일주일치로 보면은 저번 주보다 확실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6월 1일에서부터 6월 1일까지의 일주일 데이터죠. 그러니까 5월 25일부터 해서 6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서는 태국에 대한 확진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7만 명까지 줄어들었고요. 인도에 대한 확산세도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는 국가가 추가로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에 이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도 좀 꺾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유럽 국가에서 골고루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뭔가 심각하게 지금 수치가 올라가는 국가는 아직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이대로 조용하게 줄어드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코로나에 대한 이 케이스를 보시면 지난 여름에 나타났던 케이스보다 훨씬 빠르게 이 증가세가 나타나는 것은 보입니다. 그래서 피크치도 지금 유사하게 나타났는데요. 이 이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대만에 대한 이 케이스도 없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만이 지금 이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그 숫자가 좀 많이 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제 대만까지 포함시킨다면 좀 많은 확진자 수가 예상이 되는데 그 데이터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 데이터가 뭐 온전히 우리가 전체 추세를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이 새로운 확산세는 EU와 그 다음에 미국이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 다음에 한국과 한국을 비롯한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페 같은 데를 보면은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확진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 데이터는 내일 모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데이터도 내일 CDC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양성률이 이제 저번 주에 2.8%에서 이번에 3%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 이 양성률이 더 올라가는지는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EU 같은 경우도 지금 영국 중심으로 해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영국에 대한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옆에 있는 멕시코에서도 확진자 수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의 유카타주죠. 유카타주. 여기서도 10명 정도 새로운 케이스가 발견이 되었는데
뭐 크게 이게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 멕시코도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캐나다에서도 지금 한 200명 정도의 확진자 수가 하루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서서히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는 있는데요. 그만큼 또 줄어드는 국가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새로이 또 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코로나에 대한 이슈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향후 이제 한 달 정도 뒤면은 이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유행하지 않는 국가가 또 유행을 하기 시작한다면 계속해서 이 추세가 유지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이 이슈가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기로 접근한 상황에서 장기로 이제 끌고 갈 그런 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수렴 구간 형성하면서 저항점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전에 코로나가 유행했던 지점들을 보면 확실히 고점이 높았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투자를 이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고점을 이미 회복한 상황이고요. ST바이오센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이외 나머지 종목들이 아직 고점에 도달을 하지 못했고 특히 레추노믹스가 좀 그런 모습이네요. 네, 휴마시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을 보아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